여러분 뉴스 보셨죠? 한때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경제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국제유가, 드디어 9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주식시장은 환호했고 이제 물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90달러가 안심할 수 있는 가격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90달러는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던 고유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격이 마치 안도의 바닥처럼 느껴지죠. 이것이 바로 기준점 편향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유가가 얼마냐를 넘어서 왜 이 90달러가 전쟁이 끝나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새로운 구조적 바닥이 될 것인지, 그리고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왜 지금 반도체라는 가느다란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 기준으로 떠올리는 것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의 고유가 시대입니다. 당시 브렌트 기준 유가는 100달러에서 115달러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2011에서 2014년의 고유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 수요 중심의 유가였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석유를 빨아들였고 수요가 탄탄하니 가격이 버텼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공급이 폭발하자 유가는 이내 2016년 배럴당 30달러 아래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90달러는 120달러를 넘어선 초고점에서 내려온 가격입니다. 이건 하락이 아니라 고착화입니다. 출발점이 60달러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 90달러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심리적, 구조적 저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수요에서 망가진 공급망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줄어도 공급시설 자체가 복구되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급 제약형 고유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복구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쟁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정제시설, 송유관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분쟁으로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의 완전 복구에는 규모에 따라 통상 수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악수를 나누고 휴전협정에 서명한다고 해서 폭격맞은 정제시설이 내일부터 바로 가동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는 구조적 공급 부족이 상당 기간 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OPEC 플러스는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균형 유가, 즉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유가는 IMF 추정 기준 배럴당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초반 수준입니다. 90달러는 이들에게 적자를 면하고도 남는 마진 구간입니다. 굳이 증산해서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는 열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손상되어 있고 주인은 물값을 내릴 생각이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미국 셰일마저 증산 파티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연준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에너지 산업조사에 따르면 신규 유정의 평균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입니다. 90달러면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증산을 하지 않을까요? 자본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너지 기업의 주주들은 성장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원합니다. 실제로 주요 셰일 기업들의 자본 지출 대비 주주 환원 비율은 2017년 대비 2023년 기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고유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시설 투자가 아닌 주주 환원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에 숙련 인력 부족과 시추 허가 규제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공급 확대 능력은 명확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공급의 수호자였던 미국마저 고유가 구조의 수혜자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비명을 지르고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2%를 웃돌며 연준 의장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EIA 기준 2023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290만 배럴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들의 금고에 막대한 현금이 쌓입니다. 돈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석유기업 주머니로 이동하는 내부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지 국부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아프지만 버텨낼 체력이 있는 이른바 부유한 환자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석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자급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유가가 90달러에 고착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만들어낸 부가 고스란히 산유국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 기업 생산 원가 상승, 소비자 물가 압력,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제약, 고금리에 짓눌린 가계 소비 위축,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유지하면 달러 강세라도 누려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지만 한국은 무역 흑자를 내면서도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버티는 이유, 사실상 하나입니다. 반도체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열풍으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을 대거 사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13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부담 증가분을 반도체 수출 호황이 상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유가가 현재 수준에 머물고 반도체가 호황을 이어간다는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능한 평화입니다. 만약 AI 투자 거품론이 부각되며 반도체 수요가 꺾이거나 유가가 110달러 위로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를 지켜주던 방패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 고유가 폭풍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중동 리스크 재점화. 중동 주요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는 110달러 이상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IB들은 이 구간에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국 수요 부재의 이중고. 과거 고유가 시절엔 중국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우리 수출품을 대거 소화해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상황입니다. IMF의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은 중국의 성장률을 과거 10% 수준 대비 훨씬 낮은 4%대로 전망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고유가를 맞이하는 것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입니다. 이 두 트리거 중 하나라도 현실화되는 순간 국내 증시는 예상 지지선 아래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꼬리 위험입니다. 현재의 유가 수준이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시선이 유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선과 기계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 항로 우회가 길어질수록 선박 수요가 늘고 운임 상승은 신조선 발주로 이어집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조선사 수주 점유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이 적절히 분산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구조적 고유가 환경은 원화 약세 압력을 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투자는 지금의 안도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계산하는 싸움입니다. 90달러를 보고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게 새로운 구조적 부담의 시작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리포트가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 어떠셨나요? 유가 90달러,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더 깊은 종목 분석이나 궁금한 경제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함께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시야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